예, 11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게 뭐 적어도 오늘 장중에 하루 이틀에 끝날 상황은 이제 아닌 걸 알고 있고요. 지수 잠깐 확인하고 민재기 팀장님 만나겠습니다. 코스피 한번 보여주십시오. 코스피는 2384, 코스닥은 636. 코스피가 조금 낙폭을 줄이는 것 같더니만 다시 밀리고요. 코스닥도 더 밀려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중심을 잡고 투자하는 방법과 포인트를 알아봅니다. KB증권 프라임 클럽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변동성이 이제 언제까지 갈 것인가를 좀 가늠을 해야 되고요. 전략도 좀 제시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사실 뭐 판단하기가 뭐 시기라든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말에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준비한 것은 과거에 이제 이러한 대통령 탄핵이 있었을 때 코스피 지수와 그다음에 이벤트들에 대한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한번 좀 그려놓은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주말 사이에 조금 또 불확실성으로 더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과거의 케이스를 가지고 그때는 무슨 이벤트로 이렇게 시장이 또 좋아졌는지 한번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수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의 수급 관련된 동향까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 2016년도 12월 달입니다. 이때가 이제 한 8년 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8년 전에 그때 당시에도 대통령 이제 관련된 탄핵 소추안 관련된 이벤트가 좀 있었고 12월 9일 날 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통과가 되면서 지금 보시면 그때가 코스피 지수는 거의 바닥권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과거에 이 케이스가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됐죠. 이게 이제 또 뭐 혹시라도 표결이 통과가 되거나 하면 지난번에는 그때가 저점이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이번 주에는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불확실성의 제고로 시장이 볼 수 있다. 그렇죠.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불확실성이 좀 더 이어지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흐름과 지금과 뭐 같이 꼭 그렇게 똑같이 볼 수 있느냐라는 케이스인데 지금 보시면 2017년도 들어가지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 들어서 주가가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시장을 강하게 사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시장의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IT 섹터였습니다. 지금은 IT 섹터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환경인데 그때 두 가지 IT 섹터가 큰 바람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반도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이 업황이 아주 좋은 그런 시기였고요. 그다음 우리 아이폰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이폰이 이제 디스플레이가 OLED로 바뀌면서 이 디스플레이 쪽에 대규모 또 산업 투자와 함께 사이클이 좋아졌던 그 테크 섹터가 좋아지면서 2017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코스피 상승에도 영향을 준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반도체와 테크 쪽의 분위기를 본다면 약간 이제 업황이 슬로우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약에 반도체와 뭐 이러한 테크 쪽에서 시가총액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하이닉스가 일단은 시장 대비해서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만약에 좀 좋아지는 방향성이 나온다라면 이번 이 하반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건 또 내년도 상반기 정도는 가야 반도체 업황에 대한 체크와 필요한데 첫 번째 기대하는 것은 자율주행인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에서 규제 완화되고 성장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뭐 데이터와 반도체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큰 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새로운 사이클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상반기 이후에 이 업황의 방향성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차분하게 지금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의 이 급락은 제가 봤을 때 개인 투자분들의 좀 약간 패닉성 물량이 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미국 시장으로 아직 안 가셨던 분들 아마 후회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지난주까지. 근데 이제 주말에도 뭔가 이 사태가 불확실성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뭐 이런 분위기들이 좀 더 형성이 되는 것 같고 오늘도 지금
한 4천억 이상의 개인 투자분들의 지금 물량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담보 부족과 관련된 이슈도 이제 발생을 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지난 금요일 날의 장중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 초록색이 개인 투자분들의 물량입니다. 네, 이게 이제 쏟아졌고 그 물량을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기관들이 일부 받아가는 모습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때 보시면 코스닥이 장중에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의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서 좀 지수가 출렁이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그때는 이런 이슈까지 나왔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었습니다. 그만큼 투심이 너무 이제 약해져 있다라는 거죠. 약간의 루머에도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 그런 내용과 함께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흔들렸다가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오후 들어서는 그럴 일 없다라는 기대감으로, 안도감으로 좀 반등이 좀 이렇게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분들의 물량이 장중에 많이 좀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결국엔 버팀목은 외국인 아니면 연기금 쪽인데, 외국인은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가 급하게 나오면서 뭐 좀 보수적으로 체결되는 수백억 정도의 매수밖에 지금 안 잡히고 있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시장을 지금 방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그나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시가총액 대형주 쪽을 방어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는 그래도 이런 안전판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은 코스닥이 역시나 연기금이 코스피와는 다르게 아주 큰 수급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실적에 대한 방향성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러한 이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생기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데요. 지금 이 코스피가 만약에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돈을 많이 벌 것이고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상황이었으면 어느 정도 하방이 좀 제한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5년도에 코스피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전망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딱 이러한 구간에서 뭐 안 좋은 이슈가, 이벤트가 발생하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 이슈 전에도 우리는 미국보다는 안 좋았는데요. 미국의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초록색인데 우리랑 반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S&P 500 기업들이 돈을 더 잘 벌 거라는 그림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우리는 2025년도에 노란색 그림이 계속 내려오는 그러한 그림이죠. 그러면 돈을 잘 벌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에 돈은 더 들어가게 돼 있고, 당연히 좀 못 벌 쪽에서는 돈이 빠져나오게 되는 그러한 환경에서 불확실성 이벤트까지 생기다 보니 더더욱 어려운 환경으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또 다시 돌아서기 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임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 보수적인 전략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불확실성의 지속 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여기서 어떤 종목이 유망하겠느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또 과거에도 보면 시장은 이게 사실 우리 시장이 뭐 붕괴되고 무너지고 자본시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극심한 어려움이지만 회복의 이제 과정들이 올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는 어떤 걸까요? 네, 다시 시장이 좀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공부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섹터를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지난주에 이렇게 수급이 얕은 상황에서도 좀 기관 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진 섹터부터 먼저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에 가장 정보력이 빠른 사모펀드,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유일하게 자금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연기금, 이 두 개의 기관 투자가들을 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어디를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모펀드인데요. 일단 빨간색으로 색칠해 놓은 쪽은 에너지 섹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 에너지, GNC 에너지 이 두 종목인데, 이쪽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 방향성과도 맞는, 에너지 정책과의 방향성과 맞는 쪽으로 사모펀드 쪽에서는 계속 수급이 좀 일주일 동안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은 쪽은 그동안 낙폭이 좀 심했던 화장품 쪽으로 일부 수급이 좀 들어온 모습이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 영역이 산일전기라든지 그다음에 일진전기, LS에코에너지 이쪽은 이제 에너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사모펀드, 연기금,
공통적으로 좀 사는 쪽은 범 에너지 관련된 섹터를 좀 사고 있다라는 결론을 한번 내려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라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친환경이었습니다. 그죠? 얼마나 탄소를 덜 그렇죠. 배출하고 예. 뭐 이런 부분이었죠. 근데 갑자기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환경은 모르겠고 안정적으로 가스가 공급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안보 쪽으로 중요성이 바뀌었다가 이번에는 이제 다시 환경 쪽으로 갈까 어디 쪽으로 갈까였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결국에는 경제성에 대해서 이제는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프레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민주당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을 통해서 저렴한 전기를 좀 계속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공화당 쪽은 뭐죠? 전통 에너지입니다. 천연가스, 그다음에 오일, 원자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렴한 전기요금을 공급해서 이 리쇼어링이죠.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그다음에 뭐 AI 데이터 센터에 부족한 전기를 공급하겠다. 이건데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저렴한 전기를 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가 다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뭐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이 됐기 때문에 가스나 오일 쪽의 방향성을 봐야 될 것 같고 왼쪽은 유럽에서 앞으로 LNG 수입 터미널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은 미국 내에서 LNG 수출 관련된 터미널이 얼마나 신규로 건설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 확대가 되는 그런 분위기 하에서 가스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정책의 방향성과 맞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NC 에너지, S&T 에너지가 조금 전에 이제 잡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모펀드에서 밸류에이션도 보면 GNC 에너지는 뭐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4배 정도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고 있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고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T 에너지도 뭐 8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충분히 이들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 대비해서는 좀 아웃퍼폼해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후보군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뭐 GNC 에너지 전체적으로 투자별 매매 동향 그리고 S&T 에너지도 전체적으로 매매 동향 수급은 괜찮은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요거는 이제 주말에 나온 마켓워치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미국 전력망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와 AI의 미래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 뭐 그런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움직였던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은 수주 잔고가 이미 3년치 이상 쌓였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있는 종목 쪽으로 요즘은 수주가 더 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 산일전기 쪽, 세컨티어 쪽으로 이렇게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이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전력기기라든지 가스 쪽 관련된 기업들은 시장이 이제 조정받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좀 안정을 찾고 돌아설 때는 선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좀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여전히 큰 시장인데요. 민재기 팀장님과 중심 잡아봤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